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영상에서 플렉3라는 필기앱에 대해 자세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굿노트나 삼성노트에 비해서 기능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플렉3 업데이트가 되면서 삼성노트와 굿노트의 장점을 합친 아주 미친 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지어요, 아이폰, 갤럭시, 아이패드, 갤럭시 탭 전체에서 실시간 동기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야, 플렉3 이걸 가장 먼저 해냈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플렉3의 어떤 기능이 정말 좋은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부터 응용 기능, 아쉬운 점들까지 싹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시작한다고 했는데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필기앱에 대한 영상을 워낙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몽 뭐 필기앱 영상 리뷰할 때마다 이게 좋다고 그러면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어떤 정도에는 어떤 필기앱이 제일 잘 맞는지 따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단 가장 먼저 어쩌면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동기화 기능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 플렉3는요, 노트를 딱 만들면 그 기기에서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패드에서 만든 게 아이폰이랑도 동기화가 안 됐고요, 갤럭시 탭에서 만든 것도 갤럭시 폰이랑도 동기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기기에서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렇게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동기화에 들어가면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동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메모만 동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폴더랑 즐겨찾기 내역까지 다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있는 아이패드 기준으로 여기 있는 북스캔 오른쪽 위에 있는 별표를 눌러서 즐겨찾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편집 없이 한 번에 가겠습니다. 반속도로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이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추가가 되고 나서 이게 서버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데서 이렇게 동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뜨면서 이렇게 동기화가 진행되면서 별표가 짠 하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갤럭시 폰에서 하나 노트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새 노트를 만들고, 노트 표지는 이거 템플릿 노란색 좋아요. 여기서 이름을 테크라고 해가지고 하나 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하나 만들어지고 서버에 이렇게 동기화 과정이 거치면서 서버로 올리고요. 올리고 나면은 다른 데서 동기화된 거를 이렇게 받을 거예요. 실시간 진행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지금 동기화 중 얘가 아이패드가 가장 먼저 떴고요. 얘도 동기화됐고 얘도 이렇게 동기화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아이패드에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줄을 쫙쫙쫙 끄면요, 이게 서버에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는데 손필기는 자동 동기화 텀이 조금 더 길거든요. 그럼 이걸 누르게 되면 서버에 이렇게 파일을 올리게 되고, 올리고 났을 때는 다른 기기에서 그걸 인식하게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는 말이 뜨면서 동기화가 이렇게 촥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구글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용량 제한은 구글 클라우드의 용량을 따라가요. 근데 아무래도 이 플렉3는 학생들이 필기하는데 조금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은 오피스 365에 학생 계정을 등록해서 1TB 무료로 쓰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드라이브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드라이브 연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점에는 원드라이브 연동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최초 동기화를 설정하지 않고 막 메모로 쓰다가 나중에 동기화를 하려고 그러면 설정을 조금 잘못하게 되면 다른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렉3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쓸 수 있는 iOS용이 있고,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폰에 쓸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이 있는데 어느 기기를 좀 메인으로 설명드릴까 생각을 했다가 둘 다 설명드리기로 했어요.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아이패드 기준으로 메인으로 설명드리고, 갤럭시 탭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중간중간 갤럭시 탭을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플렉3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구 모음이 팝업 창으로 이렇게 떠 있고요. 그 위에는 현재 실행되어 있는 노트가 이렇게 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메뉴가 보이고 그 위에는 상태 표시줄이 보이죠. 근데 일단 이 필기할 때 상태 표시줄은 좀 보면 거슬릴 수 있으니까 이건 설정해서 끌 수가 있거든요. 상태바를 꺼가지고 화면을 좀 더 넓게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탭도 이것도 이렇게 누른 다음에 탭 숨기기를 해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세팅할게요. 그리고 화면을 가로로 돌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돌렸을 때 한 페이지 보기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보기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두 페이지, 네 페이지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데 전 이렇게 두 페이지로 설정하고 영상을 주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굿노트도 그렇고 두 페이지, 네 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 지원 안 하는 앱들도 많은데 플렉3는 두 페이지는 기본이고 네 페이지까지 지원을 하네요. 그리고 이 도구 모음이 화면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거슬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세로로 돌려가지고 이걸 오른쪽 끝에 이렇게 뭐 붙여서 쓰셔도 되고요. 이거를 왼쪽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셔도 되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가로로 돌려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놓으면 조금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쉬운 점은, 이런 거는 누르면 잘 되는데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은 눌렀을 때 자꾸 멀티태스킹 버튼이 뜬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참고로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 윈도우 버튼이 있어도 이게 항상 뜨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깐 뜨는 이 멀티태스킹 버튼도 여기 설정해서 이렇게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아이패드도 이 설정해서 이런 걸 좀 켜고 끌 수 있게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참고로 갤럭시 탭은 이 도구 모음을 이 위로 올릴 때 이 안에 도구 모음이 이렇게
촥 하고 들어가가지고 공간을 딱 이쁘게 차지하는데, 아이패드는 이 도구 모음이 메뉴 표시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그냥 올려지는 느낌이라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물론 갤럭시 탭도 화면 인식이 좀 큰 제품들은 이렇게 위에 노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도구 모음을 이렇게 넣었을 때 조금 이렇게 가리는 문제가 있지만, 뭐 터치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같은 플렉스리라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아이패드보다 갤럭시 탭이 조금 더 낫네요. 제가 이 플렉스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느낀 게, 이게 진짜 한국에서 만든 앱이다 보니까 한국인의 감성에 맞게 PDF에 최적화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면 모드를 전환하는 거예요. 특히 전체 화면이요. 굿노트를 예를 들면 지금 보는 메모를 전체 화면으로 보려면요, 이 펜 필기 모드를 해제하고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보는 것만 가능하고 필기가 안 됩니다. 즉 읽기 전용 모드가 되는 거예요. 삼성노트는 이렇게 전차면 모드에서 필기도 할 수도 있고, 이 필기 모드에서 한번 뒤로 가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읽기 모드인 상태에서 전차면 모드로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도구 모음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읽기 전용 모드로 작동하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전차면 모드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근데 플렉스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플렉스에서는 전체화면 모드로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점 9개가 있는 이걸 누르게 되면 전체화면 모드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위쪽에 메뉴 표시들이 없어지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도구 모음을 조금 더 작게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점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축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축소화된 도구 모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필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지우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펜으로 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읽기 모드로 쓰고 싶다 하면 여기 읽기 모드 기능을 켜면 이렇게 펜으로도 화면 이동이 되는 읽기 모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노트랑 뭐가 달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플렉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필기를 되게 많이 한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에서 설정에서 터치 한 번으로 이 주석들을 다 끌 수가 있어요. 이 버튼 한 번 눌러주는 것만으로 오리지널 문서를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손필기를 많이 하는데 원본을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진짜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앱들이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가끔씩 터치가 잘못돼가지고 필기하려고 하는데 옆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플렉스에서는요, 여기 있는 옵션 중에서 한 손가락 패닝을 끄게 되면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했을 땐 옆으로 넘어가지 않게, 오직 두 손가락으로 했을 때만 이렇게 옆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PDF 인터페이스에서 플렉스리 딴 거보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플렉스리의 진가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페이지 관리 및 이동이에요. 애초에 굿노트는요, 두 페이지 보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원하지도 않고요. 삼성노트는 무조건 이렇게 두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요, 여기 있는 지금 이 그림을 왼쪽에다 띄워놓고 오른쪽에다가 빈 페이지를 삽입하고 싶다, 이게 진짜 복잡합니다. 뭐 굳이 하려면은 여기 페이지 미리 보기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페이지 추가를 하게 되면 페이지 빈 페이지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거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다가 빈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두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앞뒤로 빈 페이지 넣어가지고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긴 하는데 확실히 좀 불편하죠. 페이지 크기도 추가한 거랑 추가 안 한 거랑 보면은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플렉스는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페이지를 왼쪽에 띄우고 오른쪽에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플렉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는데 설정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 한 페이지씩 넘기기가 있어요. 그러면 넘길 때 한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표를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여기에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 페이지 관리에 들어간 다음에 페이지 하나를 길게 누르면 중간중간에 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도록 플러스가 뜹니다. 여기 표가 있는 페이지 옆에다가 플러스를 추가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짠! 여기 있는 표 옆에다가 바로 이렇게 빈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트의 크기도 정확하게 딱딱 맞죠? 삼성노트랑은 달라요. 그리고 또 페이지 미리 보기도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스처로 할 수 있게끔 여기 설정에 또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축소하여 페이지 목록 열기 이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페이지 목록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목록을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기가 막히는데, 여기 페이지 미리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페이지들 말고 내가 필기했던 페이지만 이렇게 소팅해가지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와, 역시 이런 걸 보면 한국에서 만든 앱이 다르긴 다르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앱에선 볼 수 없는 굉장히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되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를 하면서 어떤 응용 기능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시작할 거는 여기 있는 도구 모음인데요. 일단 도구 모음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 두께가 몇인지 겉으로 봤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어떤 도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기본 펜과 각진형 왕펜,
둥근 형광펜,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이동을 옮길 수도 있고요. 안 쓰는 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삭제해서 자주 쓰는 펜 위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갤럭시 탭에는 이렇게 필압이 조절한 만년필 기능도 있거든요. 아이패드에서도 이 기능 곧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여기 있는 뭐 마스킹 테이프 이거는 뭐냐? 마스킹 테이프는 임시적으로 잠깐 가릴 부분을 위에다가 이렇게 칠하게 되면 잠깐은 안 보였다가 터치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보이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공부할 때요. 뜻을 이렇게 다 마스킹 테이프로 가려요. 예를 들면 워터, 물이죠. 확인하려면 이렇게 물 맞으면은 정답 이렇게 하고요. 하모니 좋아죠. 근데 만약에 하모니 뭐지? 잘 모르겠네, 틀렸네 싶으면은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릴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마스킹 테이프를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플렉스레 지우개에는 이렇게 지우고 싶은 것만 선택이 가능해서 마스킹 테이프만 선택한 채로 이렇게 쭉 지우면 딱 이것만 지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주 틀린 단어가 있으면 그걸 좀 더 색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 툴을 이용해가지고 그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색깔을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얘는 좀 중요하다, 많이 틀렸다 이런 걸 뭐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 기본 설정으로는 이렇게 좀 삐뚤삐뚤하게 그어지는데 이 직선 그리기 기능을 켜면 마스킹 테이프를 꽤나 이렇게 직선으로 깔끔하게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일반 펜 모드로 돌아가면 그냥 펜 같은 경우에도 펜 두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0.5 픽셀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 0.5 픽셀 단위의 펜도 사실 두께가 엄청 얇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얇은 펜을 원한다, 그럼 여기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서 더 세밀한 펜 굵기 이걸 누르시면요, 이렇게 0.1 픽셀 단위로 굉장히 세밀하게 펜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 종류도 직선이 있고 점선이 있어서 이렇게 점선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펜을 직선으로 쫙쫙 똑바로 그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 직선 그리기 기능을 켜게 되면 펜으로 대충 그어도 수평, 수직이 이렇게 딱딱 맞게 그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평보다 조금 어긋나게 이렇게 그었다, 그래도 수평이 이렇게 자동으로 척착 맞춰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직선 그리기를 꺼도 이렇게 펜으로 직선을 끈 다음에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되긴 합니다. 만약 도형을 그리고 싶으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삼각자를 누른 다음에 원하시는 도형을 그려주고 손을 떼면 자동으로 그 도형이 완성이 돼요. 당연히 이렇게 네모도 되고 세모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도형 같은 거 그리다가 좀 잘못 그렸다 하면 실행 취소하실 때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오른쪽 위에 있는 뭐 이거 눌러가지고 실행 취소 다시 실행해도 되는데 플렉스에서는 이걸 제스처로 지원을 해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닥 터치하게 되면 실행 취소가 되고요. 세 손가락으로 따닥 터치를 하게 되면 다시 실행이 돼요. 두 손가락 실행 취소, 세 손가락 다시 실행 이런 거는 굿노트에서 되긴 되는데 삼성노트에서는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플렉스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이런 제스처 지원하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도구 모음은요, 지금 펜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상태면 이거는 펜 필기 모드고요.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펜 필기 모드에서 이렇게 제스처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제스처 모드 상태에서는 이렇게 필기를 하게 되면 뭐 파란 글자가 써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제스처 모드는 일반 펜 필기 모드랑 뭐가 다르냐? 일단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스처 모드하고 필기 모드를 전환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을 직접 눌러주거나요, 아니면 애플 펜슬 옆에 있는 부분을 더블 탭을 했을 때 필기 모드와 제스처 모드를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애플 펜슬의 더블 탭 기능으로 이렇게 펜 모드를 바꾸려면 더블 탭 기능을 마지막 사용한 도구로 전환을 선택하고요, 펜 모드에서 제스처 모드로 바꾼 직후에만 이렇게 작동이 돼요. 참고로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 액션 기능이 켜져 있으면 허공에서 S펜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좋고, 또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하다가 지우개를 쓰고 싶으면 S펜 버튼 옆에 있는 걸 누르고 이렇게 지우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워지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를 썼을 때 이렇게 배경이 좀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확실히 플렉스레 인터페이스는 아이패드보다 갤럭시 탭이 더 낫네요. 그럼 이 제스처 모드로 들어갔을 때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도대체 이게 왜 메뉴가 따로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밑줄만 끊는 것만으로 이 단어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밑줄을 끊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행 취소하려면은 두 번 따닥 누르는 걸로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죠, 당연히. 넓은 범위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괄호를 치게 되면 그 범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밑줄을 그을 때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스처 모드 상태에서 이렇게 길게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을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이게 아이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데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게 되면 그거를 바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확실히 영어로 된 책이나 논문 많이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꾸 무슨 기능 얘기할 때마다 아이패드에서는 안 되고 갤럭시 탭에서만 되고 좀 이런 게 있네요. 오해 마세요.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보다 좋다는 게 아니라 갤럭시 탭용 플렉스리 아이패드용 플렉스보다 좀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아이패드용 플렉스의 제스처 모드로 돌아와서요. 우리 플래너 같은 거 쓰면은 하이퍼링크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쓸 때도 이 오직 제스처 모드 상태에서 화면 터치했을 때만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플렉스의 플래너를 하나 띄웠는데 지금 필기 모드에서는 지금 막 이렇게 필기도 되고 뭐 지우개 써가지고 이렇게 뭐 지울 수도 있고 뭐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런 부분이 다 하이퍼링크가 적용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손으로 터치를 하든 이런 식으로 펜으로 터치를 하던 필기 모드 상태에서는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스처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펜으로 이런 하이퍼링크 부분을 터치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퍼링크가 적용되어 있는 다이어리 같은 거 이용하실 때는 이 제스처 모드에서 이용을 하시고요. 필기를 할 때는 여기 필기 모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필기를 하시고, 그러면 필기 모드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못 눌러도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하이퍼링크가 적용된 템플릿 쓰신 분들은 이 제스처 모드랑 필기 모드랑 전환하는 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전환해가지고 더블 탭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이 제스처 모드의 또 하나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지우개 기능을 조금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테크몽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제스처 모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찍찍 끄면 정확히 내가 지정한 그 부분만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 제스처 모드로 이렇게 네모를 그리거나 하면 이 네모난 범위 내에 있는 거를 그림 상태로 인식해 가지고 그대로 다른 곳에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다른 노트에다가 복사하거나 붙여넣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끝에 네모난 니은자, 뭐 기역자 반대로 뭐 이런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뭐 L자만 그려도 캡처 범위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바로 원하는 범위를 상세히 조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뭐 끌어서 딴 데 옮기거나 하면 되죠. 이걸 앞서 설명드린 페이지 추가 기능이랑 같이 이용하면 여기에서 제스처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이걸 옆으로 끌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필기를 하고 싶으면 밑에다가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자유롭게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번 옆에다가 페이지 추가하고 뭐 이거 끌어가지고 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플렉스레에 지원하는데 바로 팝업 노트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플렉스레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중간에 새로운 노트를 팝업으로 띄우고 싶으면 세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밑에서 위로 쫙 하고 올리면 이렇게 새로운 팝업 노트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스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캡처를 해 가지고요, 이렇게 끌어 가지고 팝업 노트에 바로 올리고, 그러면 필기하고 싶으면 원본에 손대지 않고 이 팝업 노트에 들어간 거에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팝업 노트는요, 두 손가락을 이용하게 되면 이 팝업 노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세 손가락을 이용하게 되면 팝업 노트의 크기 자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최적화가 잘 돼 있죠. 그리고 이 팝업 노트의 진짜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원본과 팝업 노트가 하이퍼링크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팝업 노트를 껐어요. 여기 링크 표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걸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팝업 노트에 아까 제가 쓴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팝업 노트도 이렇게 띄웠을 때 옆으로 계속 넘겨가지고 페이지를 이렇게 추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식이 나올 때마다 이 부분 캡처해야지 싶으면 제스처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다음 팝업 노트에 또 이렇게 끌고, 그리고 여기다가 펜으로 또 이렇게 필기를 하고, 또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거에 대해 더 쓰고 싶다, 그럼 팝업 노트에서 옆으로 더 끌어가지고 제스처 모드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고, 또 이걸 옆으로 끌고, 그럼 여기다가 또 쓰고 싶은 말 이런 식으로 쭉 쓰고, 그러면 원본에 하나도 손대지 않고 바로 팝업 노트랑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팝업 노트는 이 이름 없는 노트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거는 한 번도 팝업 노트를 만든 적이 없으면 이렇게 루트 폴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노트를 띄워도 팝업 노트를 이렇게 띄우게 되면 방금 띄웠던 그 팝업 노트가 뜨고, 지금 제가 띄운 노트의 종속으로 이 팝업 노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내가 쓰고 싶은 팝업 노트는 별도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새로운 팝업 노트를 이 수학 영역에 맞춰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노트를 이렇게 바깥에서 한번 새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역을 띄운 다음에 팝업 노트를 띄우고, 다른 게 떠 있으면 싫으니까 이걸 눌러 가지고 수능 서브 노트를 팝업 노트로 띄우고, 이런 식으로 팝업 노트를 따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플렉스 꿀팁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뭐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음성 녹음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플렉스에서 음성 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음성 녹음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음성 녹음이랑 필기랑 싱크를 맞추는 것도 지원이 됩니다.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 이 음성 녹음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제가 이걸 누르고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테크몽 안녕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녹음을 끝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녹음된 리스트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방금 걸 재생해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테크몽 안녕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녹음을 끝내 지금 이렇게 크몽 음성이랑 필기된 거랑 싱크가 정확하게 맞아서 정말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좀 갤럭시 탭하고 아이패드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패드는 지금 글자 부분을 터치한다고 해서 그때 음성이 뭐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에서는요. 야, 음성 녹음된 것도 동기화가 돼 있네. 지금 테크몽 갤럭시 탭에서는 음성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안녕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테크 이런 식으로 글자가 쓰여진 시점에 어떤 음성이 들어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렉슬, 특히 갤럭시 탭용 플렉슬이 진짜 좋네요. 그럼 제가 여태까지 플렉슬에 대한 장점들이나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물론 플렉슬도 완전한 앱은 아닙니다. 단점이나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아니고 일단 가장 와닿을 단점 중에 하나는 역시 유료 앱이라는 거죠. 플렉슬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 유료는 아니고 부분 유료 앱입니다. 사실 뭐 굿노트도 유료긴 하고 뭐 그런 앱이랑 비교했을 때 얘는 한 번 결제하게 되면 뭐 구독형도 아니다 보니까 돈 따로 낼 필요도 없고 금액도 저렴하고 뭐 좋긴 한데, 갤럭시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삼성노트랑 비교하면 좀 아쉬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애플의 앱스토어하고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하고는 구입 내역이 두 개가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뭐 아이패드랑 둘 다 플렉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양쪽에서 둘 다 한 번씩 결제를 해줘야 돼요. 물론 예전에는 플렉슬이 무료 버전으로 사용했을 때는 뭐 페이지 수 만들 수 있는 것도 5개인가? 뭐 몇 개 못 만드는 제한도 있었는데 그 제한은 최근에 풀렸고요. 뭐 동기화를 쓰려고 하면 유료 버전을 따로 결제해야 되긴 하는데 뭐 무료로 써도 체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써보고 마음에 들면 유료로 결제로 하면 돼서, 뭐 플렉슬의 가격 유료화 정책은 뭐 단점이라 얘기하기에도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이긴 하네요. 그럼 그 다음 단점은 바로 플렉슬이 PC용 버전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노트랑 굿노트는 둘 다 아쉽게나마 PC용 버전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근데 플렉슬은 오직 아이패드용과 갤럭시 탭, 아이폰이랑 갤럭시 폰 같이 모바일 기기에서만 지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정말 다행스러운 내용이 뭐냐면요, 플렉슬 팀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지 지금 데스크탑에 쓸 수 있는 플렉슬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게 모바일 버전처럼 정식 버전이 아니라 이제 웹 버전 기반으로 이렇게 좀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개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좋은 소식이긴 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단점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플렉슬은 손글씨 검색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성노트랑 굿노트는 이렇게 손글씨 검색이 가능한데 플렉슬에서는 아직 아쉽게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손글씨 된 텍스트를 인식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서 그런지 필기할 때 발열 같은 경우에는 굿노트나 삼성노트에 비해서 좀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 손글씨 검색 안 된다는 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단점으로는 노트별로 잠금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삼성노트엔 되는데 굿노트나 여기 있는 플렉슬에서는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다이어리 같은 걸 여기서 쓴다 그러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은 별도의 앱 자체를 잠그는 앱을 받아가지고 쓰시면 뭐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단점으로는 이 플렉슬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최근에 플렉슬이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기능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완전히 안 됐는지, 저는 이걸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걸 많이 써보신 분들 중에서는 중간에 뭐 앱이 튕겨요, 뭐 동기화가 조금씩 안 돼요,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고 많이 써보신 분들이 의견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이건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필기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은 예전에는 플렉슬이 진짜 굿노트나 다른 필기앱과 비교했을 때 필기감이 좀 별로였는데 이제는 필기감이 많이 향상돼가지고 좀 따라왔어요. 그래도 플렉슬, 굿노트, 삼성노트만 따졌을 때 필기감 어느 게 제일 좋냐? 그러면 삼성노트가 제일 좋고요. 플렉슬하고 굿노트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일단 갈고리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삐침 현상은 플렉슬이 굿노트보다 좀 적긴 한데, 반응 속도가 굿노트보다 플렉슬이 조금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정도 반응 속도 차이면 전 갈고리 현상이 압도적으로 적다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플렉슬 필기감은 굿노트보다는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플렉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뭐 마지막에 제가 단점들을 막 연달아 말씀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앱입니다. 인터페이스 정말 훌륭하고요. 환상적인 제스처 기능과 뭐 팝업 노트 기능, 그리고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다른 필기앱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장점이 많은 앱이에요. 모든 필기앱 중에서 플렉슬이 최고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필기앱을 쓰면 좋은지 이건 영상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 조금 미리 스포하자면 적어도 PDF 파일 띄워놓고 그 위에다가 필기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 용도로서는요 지금 플렉슬이 최고입니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아이패드와 같이 다른 운영체제끼리 같이 쓰고 있으시면 플렉슬만한 게 없어요.
뭐 원노트도 그런 건 조금 되긴 하는데 원노트는 뭐 PDF 리더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어쨌든 이번 영상 참 길었는데 이 정도면은 플렉스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확인한 뒤에 답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길었는데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